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실화 창끝 2장 카워디도 사냥할 수 있는가 4부. 나는 다음 날 일출과 함께 기상했고 그 길을 나서기를 준비했다. 반 시간쯤 유람 삼아 여행을 한 후에 우리는 첫 번째 큰 산마루에 당도했다. 나는 산마루에 오를 때 5분도 채 못 되어서 지쳤고 속도를 늦추었다. 몇 분 뒤에 나는 완전히 숨을 헐떡거렸다. 산마루는 너무도 가팔라서 발로 밀어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팔로 쉽게 끌어당길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의 구부리지 못했다. 비탄의 산마루 마지막 200피트를 남겨두고 극심한 고통이 왔다. 정상에서 나는 힘줄과 폐부를 찌르는 고통에 남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민카에게 내 짐을 운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키타의 계곡 밑으로 길게 내려가는 길에서는 다리가 덜덜 떨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산마루를 내려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짜피노 강과 또 다른 작은 강이 합류하는 곳에 삼각지에 둥지를 튼 지키타의 집을 보았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서 감각도 없었다. 민카엘가 나를 끌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비행기는 오겠지만 나는 거기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지키타의 아내 망가모는 해먹들 중 하나에 내가 푹 하고 눕자마자 조리박에 바나나 음료를 가득 건네주었다. 나는 단지 예의상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와오다니 사람들이 카사바나 바나나 음료를 마시지 않고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지를, 그리고 왜 그들이 언제나 도착하자마자 음료를 마시는지를 재빨리 기억해냈다. 한 쿼트의 음료를 다 마시자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직 좋지는 않고 조금 나아진 것뿐이다. 민카에는 세 번째 쿼트를 마시고 있었고 그와 지키타는 내가 두 번째 쿼트를 반쯤 마셨을 때 웃어댔다. 와우다니 사람들은 짙은 음료를 거의 4쿼트나 마실 수 있다. 나는 첫 쿼트를 마신 후에 벌써 폭발하려고 했다. 내가 지키타에게 스타가 죽었으며 우리가 그녀를 장사 지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 나이든 전사는 그의 이름을 가진 지키타이리족의 으뜸 살해자로 생애를 보냈다. 그는 죽음의 문화에서 자라났고 최고의 성취를 달성하였다. 그는 템포, 곧 냉혹한 살해자가 되었다. 두 카워디, 곧 스타와 딱따구리가 그의 부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다유메와 함께 왔을 때까지 지키타는 그 부족 안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는 노인이었고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다. 그처럼 오래 살려면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자신이 그들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지키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아직 원수를 갚아야 했던 친족 간의 불화를 없앤 직후에 그를 알게 되었다. 나는 외부 세계에서 마치 큰 기업의 회장을 존경하는 것처럼 정글에서 지키타를 우러러 보았다. 그의 세계에서 지키타는 최고의 살인자이며 와우다니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 곧 사례에 있어서 최고수였다. 지키타는 라헬 고모의 소식을 듣고 한참 후에 반응을 보였다. 바베여, 나도 나이가 많으니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면서 내가 첫 번째로 죽였던 내 아버지를 팔로 얼싸 안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매우 악하게 살면서 언제나 미워하고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시 악하게 살고 있다. 많은 것들을 원하고 나누지 않으면서 그들은 분노하며 살고 있다. 스타가 이미 죽었고 나도 곧 죽을 것이니 내가 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내가 명한다. 연설의 끝이었다. 그에게는 짧고도 멋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렵고도 양심에 찔리는 말이었다. 호되게 힘든 여행을 감행한 이유들 중 하나는 정글로 돌아오라는 요구에 의하여 생긴 마음의 소용돌이에서 도망가려는 것이었다. 이제 지키타는 그것에 하나 더 보탠 셈이었다. 민카에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토냔파데에 돌아가기 위하여 나의 짐을 집어들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오소리 같은 동물 한 마리를 돌아오는 길에 잡았는데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쳐서 잡았다. 우리는 고기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나는 민카에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물건들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약간 유약한 사람처럼 느꼈지만 사냥한 것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옴으로써 명예가 조금 회복된 것처럼 느꼈다. 민카에는 내가 잡은 동물도 운반했다. 나는 민카에게 지키타가 왜 짜피노강의 모든 다른 이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지키타의 두 딸이 한 젊은 전사에게 시집을 갔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남편이 밖에서 돼지 2마리를 사냥했다. 그는 돼지들 중 한 마리를 그의 거처로 운반했고 나이가 더 많은 아내에게 다른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거절하면서 더 젊은 아내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녀가 악담을 퍼붓고 떠날 때 그는 화가 나서 장전된 엽총으로 그녀를 뒤에서 쏘았다. 그녀는 피를 흘렸고 위로 솟구쳤고 그리고 죽었다. 라고 민카에는 말을 마쳤다. 지키타는 이제 진력이 났다. 그는 미워하고 죽이면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 후에 그는 모든 미움과 반평생을 괴롭혀왔던 두려움을 다 버렸다. 옛날 방식이 새로운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내 망가모와 자매 민타케와 함께 정글로 더 깊숙이 이주했다. 이 소수의 격리된 부족 안에 내재된 혼란과 폭력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나이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지금 언제 그랬었는지 의아하다. 여러 해가 지나서야 와우다니 사람들이 문명 세계, 곧 카워디가 살육하는 큰 기계들로 서로를 죽이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았다. 밍카에와 내가 토냠파대에 가까이 갔을 때 해는 와우다니 젊은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기울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바나나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계산에 넣은 모든 것은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30분이 지난 후에 나는 오지 비행기 한 대가 토냠파대에 착륙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 이걸 어찌하나? 그들은 나를 위하여 이른 시간에 왔다. 밍카에가 아는 바로는 토냠파대에 들어가기로 계획된 비행기는 없었다. 그래서 조종사가 오래 기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나는 말을 듣지 않는 몸을 달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통스러운 전력 질주를 하기로 했다. 밍카에와 내가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와우다니 사람들은 나에게 비행기는 그 활주로의 다른 끝에 정차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400야드를 더 가야만 했다. 나는 내 물건들을 집어들고 활주로로 걸어갔다. 내 뒤에는 적은 무리의 와우다니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 활주로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다른 쪽에서 오는 몇 명의 외부인들을 만났다. 그 비행기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 비행기는 방문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온 것이다. 깨끗한 옷과 적당한 정글 복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 진흙과 곰팡이의 세계에 온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너무도 피로에 지쳐서 세련된 인사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마치 내가 친입자인 것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대로 말할 경우 그들은 당황할 것이다. 나는 결국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다. 저는 스티브 세인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나의 성과 와우다니족과 연관된 것은 알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틀렸다. 그들은 당신은 이들이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선교사를 살해했던 강변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내가 방금 들은 것에 소스라치며 놀랐다.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여기에 와서 마치 이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활보하면서 돌아다닌단 말인가. 그들은 분명히 모래톱을 보고 그들의 경험담 주머니에다 모험의 계급장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그들은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저 유명한 종료 강변을 방문했으며 그곳은 야만인들이 선교사들을 죽인 장소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어쩌면 기념물로서 모래도 조금 가지고 집에 돌아갈지도 모른다.
누가 이런 카워디를 오게 했습니까? 나는 와우다니 사람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다. 언제나 그들은 와서 선교사들이 죽은 모래사장만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들은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반응 배후에 붕괴와 좌절감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감정이 북받쳤다. 와우다니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감정이었다. 어떤 사람이 방금 나의 가족을 위협했고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주저하는 반작용이었다. 만일 내가 이처럼 큰 동요를 느꼈다면 와우다니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와우다니 사람들이 행한 것은 미움과 두려움으로 뒤틀린 그들의 문화에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들이 5명의 외국인들에게 행한 것은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이었다. 당시에 그들은 이 외국인들이 제시했던 터무니없이 엄청난 우정의 제안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다른 세상도 마찬가지로 뒤틀리고 마찬가지로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는 단지 살인을 저지하는 더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들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경찰과 군대를 가지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두 세계는 아주 비슷하게 되고 말 것이다. 와우다니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함께 살자고 요청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요청하는 집단만큼이나 복잡한 것이리라. 그런데 그들에게 왜 내가 오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했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또 그들이 의약품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다. 그 이유들 중 어떤 것도 긴급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또 내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처음으로 그 이유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는 나에게 별로 큰 의미를 주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들이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의 부족들이 나의 아빠와 아저씨들을 죽였다는 사실에서 내 가족의 얼굴을 짓뭉개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이런 형태의 무분별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와우다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였다.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빠의 죽음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만일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아빠를 살렸을 수도 있다. 그러면 민카에는 나를 입양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위와 키모는 나의 영적인 스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불가사의하고도 놀라운 와우다니 세계의 일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와는 나의 할머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다유메도 이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경계선에 사는 와우다니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소망과 위로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와우다니족의 요청이 내가 토냠파대에서 그날 오후에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임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들이었다. 만일 내가 도울 수 없다면 누가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종려 강변에서의 사건은 모래가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일이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결단에 가는 선을 막 넘어섰다.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의 선교 실화 장끝 2장 카워디도 사냥할 수 있는가 제4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김영주였습니다.